위쪽에서 그 도미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빙어가 나중에 나온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도미가 0이라고 되어 있고, 빙어가 1이라, 이게 알파벳 순서. 그래서 브림, 브림이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스멜트, 빙어가 나중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순서가 그 0, 1에다가 매칭이 된 거였었어요. 그래서 도미가 위쪽에서 먼저 나왔고 아래쪽에서 빙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예측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미가 먼저 나오고 빙어가 먼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0, 1, 2, 이 순서인 것 뿐인 거예요. 그 순서인 것 뿐이고 도미를 포지티브로 놓느냐 그 다음에 빙어를 포지티브로 놓느냐에 따라서 여기 계산되는 것들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쓴 거 여기다 이렇게 쓴 거는 뭐냐면 위, 우리 문제에서는 도미를 포지티브로 놓겠다라는 그런 의미였었던 거고요. 그 때로는 그 책들을 보시면 저랑 반대로 그리는 책들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교재가 그렇게 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이렇게 그리는 책들도 있어요. 일단 이렇게 나눌까요? 이렇게 나누고 여기 요렇게 그리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이렇게 그리는 것까지는 똑같은데요. 네. 그리고 여기가 실제고 여기가 예측이고 여기까지도 똑같아요. 여기까지도 똑같은데 0이라고 하는 값을 네거티브로 1이라고 하는 값을 포지티브로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바뀌겠죠. 여기가 네거티브, 여기가 포지티브. 그럼 여기는 true 네거티브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false 포지티브가 되는 거고 여기는 false 네거티브가 되는 거고 여기는 true 포지티브가 되는 거예요. 정확도는 달라지는 게 없죠. 어차피 정확도는 이 전체에서 true 네거티브와 true 포지티브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도는 달라지는 게 없고 어, 정밀도 같은 경우는 실제 포지티브들 중에서 정답의 비율.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재현율은 실제 예측이 포지티브인 것들 중에서 정답의 비율. 음. 정의는 똑같아요, 정의는. 단지 여기 있는 두 개를 더하고 얘를 분자로 할 거냐, 여기에 있는 두 개를 더하고 얘를 분자로 할 거냐. 정의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0을 포지티브로 놓느냐, 2를 포지티브로 놓느냐에 따라서 0에 대한 정밀도 재현율을 얘기하는 거냐, 1에 대한 정밀도 재현율을 얘기하는 거냐, 그거일 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밀도 재현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클래스별로 정밀도와 재현율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도는 하나밖에 없지만 도미를 맞출 정밀도와 도미의 재현율, 그 다음에 빙어의 정밀도와 빙어의 재현율, 이렇게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따로 정밀도와 재현율을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F1 스코어도 마찬가지. 그것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게 뭐냐면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예요.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함수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도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그 컨퓨전 매트릭스 사용하시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실제값과 예측값을 주시면 돼요. 실제값과 예측값을 주시면 되니까 실제값이 y 테스트, 그러면 예측값은 테스트 프리딕트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프린트 해 볼게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림이라고 하는 어종의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스멜트라고 하는 어종의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가 따로 계산돼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다 맞춰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전부 다 1.0일 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 1.0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도도 100%, 도미에 대해서도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가 전부 다 1.0, 그 다음에 빙어에 대해서도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가 전부 다 1.0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제에서는 약간 얘네들 개념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고요. 아이리스 같은 데이터셋 가지고서 해보면 요 차이점 확실하게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 이렇게 계산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속 비슷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림을 도미를 포지티브라고 놓은 거예요. 도미를. 그럼 네거티브는 스멜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거고 여기가 예측값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여기도 도미가 포지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도를 계산할 때는 실제 양성인 것들 중에서 정답. 그 다음에 재현율 계산할 때는 예측이 양성인 것들 중에서 정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 가지고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자, 이쪽으로 몇 개가 있냐면 이쪽으로 11개가 있었죠. 11개가 있었고 11, 0, 그 다음에 0, 4 있었죠. 이쪽으로 11개 중에서 11개 맞춘 거고 이쪽으로도 마찬가지로 11개 중에서 11개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프리시전과 리콜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역수들의 평균이라고 그랬죠. F1 스코어가 2, 1분의 1 역수 더하기 또 1분의 1. 그래서 이것도 1 이렇게 나옵니다. 이 평가지표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아이리스를 할 때 다시 한번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서는 전부 다 100%가 나오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함수 잘 알아두시면 좋은데 우선 컨퓨전 매트릭스 알아두시면 좋고요. 컨퓨전 매트릭스가 이렇게 그려주는 거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정확도와 정밀도와 재현율과 F1 스코어를 전부 다 한꺼번에 보여주는 게 뭐다? 그게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라고 하는 함수다.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는 문자열을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문자열을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출력이 돼요. 리턴하기 때문에 리턴 값을 이렇게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리시전 하나만 계산해 보겠다라고 하시면 프리시전 스코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프리시전 스코어에서 마찬가지로 실제값과 예측값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실제값과 예측값. 그리고 함수를 보시면은요. 포지티브 레이블을 뭘로 할 거냐가 있어요. 포지티브 그러니까 1번을 포지티브로 하겠다가 기본값. 계산하는 방식은 true 포지티브, false 포지티브니까 예측 정밀도. 그쵸? 정밀도가 예측이 포지티브인가요? 저도 지금 제가 정밀도를 뭐라고 했죠? 정밀도를 양성 예측들 중에서 정답이라고 했죠. 네, 맞아요. 양성 예측들. 제가 아까 거꾸로 설명했나? 네. 계산 공식 보시면 계산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양성으로 예측한 거, 양성으로 예측한 거. 예측이 맞은 거, 예측이 틀린 거. 양성 예측들 중에서 정답의 비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보시면 무엇을 양성으로 할 것이냐라는 게 있어요. 0번을 양성으로 할 거냐 1번을 양성으로 할 거냐. 그럼 0번이면 도미 1번이면 불임 이렇게 죄송합니다. 0번이면 불임이니까 도미 1번이면 스멜트니까 빙어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프리시전 스코어 정밀도라고 하는 게 두 가지로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밀도라고 하는 게 어느 레이블을 기준 포지티브로 놓고서 어떤 레이블을 포지티브로 놓고서 정밀도를 계산할 거냐에 따라서 다르게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임을 포지티브로 놓고서 계산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스멜트를 포지티브로 놓고서 계산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계산값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y 테스트 실제값 그리고 예측값 테스트 프리딕트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지티브 레이블이란 뜻이에요. 이게 포지티브 레이블을 0 이렇게 하면 1.0 잠시만요. 불임이냐 레이블 여기서 문자열로 돼 있으니까 문자열로 주라는 얘기군요. 여기를 문자열로 주래요. 불임 이렇게 대문자 불임으로 쓰셔야 될 거예요. 불임을 포지티브로 하겠다. 그럼 1.0 마찬가지로 프리시전 스코어인데 y 테스트 프리딕트 포지티브 레이블 스멜트를 포지티브로 하겠다. 이것도 1.0 근데 여기서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틀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프리시전 스코어가 여기서 출력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출력이 된 계산된 프리시전 스코어가 여기서 계산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두 가지 변수 어떤 변수를 포지티브로 넣을 것이냐는 각각의 스코어들을 계산할 때 넣어주시면 됩니다. 정확도는 그런 게 없어요. 정확도는 모든 샘플에서 맞춘 것들의 개수이기 때문에 포지티브를 포지티브로 맞춘 거, 네거티브를 네거티브로 맞춘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포지티브 레이블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요게 따로따로 있다. 따로따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평가 지표에 대한 얘기들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제가 여기 있는 함수들 중에서 임포트에서 사용했었던 함수들 중에서 요것만 사용을 해봤어요. 요것만 사용을 해봤는데 다른 것들도 사용하는 방식은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컴퓨터 매트릭스하고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요거는 잘 요거 여기 내용이 이해가 되셔야 일단 컴퓨터 매트릭스가 이해가 되셔야 나머지 정확도, 정밀도, 리콜, F1 스코어라고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그 ROC 커브라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자, 네. 이거는 뭐냐면 문서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볼까요? 여기에 코스 레이블 여기에 스트링이나 인트를 쓰라고 되어 있죠. 스트링이나 인트를 쓰라고 되어 있고요. 0과 1, 그러니까 레이블이 0, 1로만 되어 있으면 0이냐 1이냐 그렇게 쓰면 되는 거고 우리처럼 레이블이 불임이냐 스멜트냐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으면 문자를 써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고 데이터들 중에서 이렇게만 되어 있네요. will report 어쩌고 저쩌고 그 레이블에 대해서만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쉽게 설명해서
그 포지티브. 우리말로는 양성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양성이라고 하는 게 그 정확한 번역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그렇게 포지티브로 그 간주할, 포지티브로 생각할, 포지티브로 취급이라고 할게요. 포지티브로 취급할 레이블이. 예. 그러니까 브림을 포지티브로 할 거냐, 아니면 스멜트를 포지티브로 할 거냐. 이게 포스 레이블의 의미예요. 자, 컨퓨전 매트릭스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두 가지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가 실제값이고요. 여기가 예측값이에요. 예측값. 포지티브, 네거티브라고 하는 그런 말 쓰지 말고요. 그냥 도미, 빙어, 도미, 빙어 이렇게 할게요. 계산하기 쉽게 여기 9개, 1개. 계산이 쉬운 게 아닌가? 이렇게 할게요. 숫자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할게요. 이렇게. 정확도는 도미를 포지티브로 놓든 빙어를 포지티브로 놓든 똑같아요. 그죠? accuracy라고 하는 거는 전체 개수. 전체 개수니까 9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8. 이게 전체 개수고요. 여기 중에서 맞춘 게 9 더하기 8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20분의 17. 20분의 17. 이게 정확도예요. 정확도는 어렵지 않죠. 정확도는 어렵지 않은데. 자, 그러면 정밀도예요. 정밀도는요. 양성 예측들 중에서 양성의 비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정밀도라고 하는 것은 트루 포지티브들의 비율인데 분모를 무엇으로 할 거냐면 트루 포지티브 더하기 폴스 포지티브예요. 즉 양성으로 예측한 것들 중에서 양성의 비율이란 말이에요. 자, 이건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어떻게가 가능할 거냐면 도미를 양성으로 했을 때는 여기가 도미의 정밀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도미의 정밀도는 전체 11개 중에서 9개. 이게 정밀도예요. 요렇게 계산하니. 요렇게 놓고서 계산하게 되면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스멜트, 빙어를 포지티브로 놓겠다. 빙어를 포지티브로 놓겠다라고 한다면 양성 예측은 여기 있는 게 양성 예측이에요. 잘못 예측한 거, 이거는 정확하게 예측한 거. 그래서 여기서는 정밀도가 9분의 8이 되는 거예요. 빙어의 정밀도는 9분의 8이 되는 거고요. 브림의 정밀도는 11분의 9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무엇을 포지티브로 놓을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도 0이었고 여기도 0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전부 다 100%가 나올 수밖에는 없었던 거죠. 숫자들이. 그래서 여기 계산된 게 바로 이렇게 계산해서 계산된 숫자란 뜻이고 여기 계산된 숫자가 이렇게 계산해서 계산된 숫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리콜도 마찬가지예요. 리콜도 포지티브 레이블을 무엇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브림을 포지티브로 했을 때의 재현율, 스멜트를 포지티브로 했을 때의 재현율이 각각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되셨죠? 지금은 저희가 틀린 게 없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지금 틀린 게 없잖아요. 틀린 게 없기 때문에 요렇게 계산하든 요렇게 계산하든 11분의 11이니까 이것도 1.0이고 4분의 4도 1.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미에 대한 정밀도도 1.0, 그 다음에 그 빙어에 대한 정밀도도 1.0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분류지표, 매트릭에 대한 얘기는 이런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룰 게 특성 스케일에 대해서 다루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성 스케일링, 피처 스케일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특성 스케일링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스케일링, 죄송합니다. 스케일링. 특성 스케일을 하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의 차이점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우리는요. 전체 세트를 그냥 훈련 셋 아까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층화 추출된 그 훈련 셋을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련 셋. X 트레인을 얘기를 합니다. X 트레인. 우선 X 트레인을 시각화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스캐터 점으로 찍어주면 되고요. X 트레인에서 1번이 랭스예요. 1번이 랭스. 그 다음에 X 트레인에서 컬럼 0번이 웨이트입니다. 웨이트. 자, 여기 레이블은 훈련. 이렇게 훈련 셋. X축을 여기가 X축이죠. X축을 랭스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X축을 랭스로 쓰겠다는 얘기고 Y축을 웨이트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훈련셋에서 무게는 거의 0에서부터 1000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랭스는 10에서 한 40 정도까지 있어요. 랭스는. 이게 훈련셋입니다. 훈련셋. 자, 가상의 물고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가상의 물고기 데이터를요. 뭐라고 할까요? unknown이라고 할게요. 뭔지 모르니까. unknown을 2차원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2차원으로 만들어야 돼서 이렇게 할 겁니다. 250g, 25cm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를 2차원으로 만든 이유는 예측하기 쉽게, 프리딕트 함수에 넣기 쉽게 하려고 한 거예요. 250g 그리고 25cm. 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얘를 그려보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그릴게요. 그냥 qlt.scatter 라고 하시고요. 센티미터가 x축으로 오면 되죠. 25cm 이게 x축으로 오면 되고요. 250 이게 그 물고기 무게로 오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는 레이블이라고 해서 unknown 이렇게 할게요. 자, 이 레이블들을 보여주려면 레전드라고 하시면 돼요. 레전드. 자, 이렇게 해서 그렸어요. 얘는
마커를 좀 다르게 할까요? 마커. 역삼각형으로 할게요. 빨간색으로 그릴까요? 컬러. 네.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좀 확실하게 드러나게끔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기에요. 여기 있는 이런 물고기는 가까운 거 5개 찾으라 그러면 누구랑 제일 가까워 보이세요? 어떤 녀석들이랑 가까워 보이세요? 지금 우리는 여기 표시는 하진 않았지만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쪽이 브림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스멜트라고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죠? 이쪽이 도미, 이쪽이 빙어.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이웃 찾아봐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요 정도 아닐까요? 아니면 여기거나. 그죠? 요 안에 가장 가까운 것 5개가 있겠죠. 여기선 여기까지 가는 것보다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가까워 보이죠. 맞아요? 그죠? 근데 얘가 예측값이 뭐라고 나올까요? 한번 볼까요? 예측이 뭐라고 나오는지. 가상의 물고기의 예측값 한번 찾아볼게요. 가상의 물고기의 예측값. 훈련 끝난 모델이 있잖아요. KNN이 훈련이 끝난 모델이에요. 여기다 뭘 넣으시면 될까요? 무슨 메서드를 이용하면 될까요? 예측할 때? 피팅이 훈련했다니까 훈련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무엇을 사용할 수 있다? 프리딕트 사용할 수 있다예요. 그죠? 프리딕트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몇 차원 배열 넘겨야 되죠?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 대문자로 돼 있잖아요. 왜 2차원 배열을 넘겨야 되냐면 2차원 배열에서 첫 번째 개수는 샘플 개수. 그 다음에 그러니까 로우의 개수는 샘플의 개수. 컬럼의 개수는 변수들의 개수. 변수는 웨이트하고 랭스 2개가 있잖아요. 물고기가 한 마리밖에 없으면 1,2라고 하는 모양으로 넘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2차원 배열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를 요렇게만 쓰면 이거는 쉐입이 어떻게 되죠? 쉐입이 1차원 배열이에요. 그죠? 1차원 배열로 써버리면 프리딕트 할 때 얘를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2차원 배열로 넘기라고 했으니까. 이거 쓰면 에러 납니다. 에러가 나고요. 여기를 중괄호로 한 번 더 묶어준다는 얘기는 이건 무슨 뜻일까요? 행이 하나하고 컬럼이 2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앞에 있는 한 개다, 행이 한 개다라는 얘기는 물고기가 한 마리다라는 얘기고 컬럼이 2개다라는 얘기는 특성이 무게와 길이 2개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일부러 이렇게 2차원별로 만든 이유가 어디에서 사용하려고? 프리딕트에서 사용하려고 2차원별로 만들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 unknown, 위에서 만든 unknown을 쓰시면 돼요. 그런데 예측값이 브림이라고 예측을 하는군요. 브림이라고 예측을 하는군요. 스멜트라고 예측할 줄 알았는데. 무게를 조금만 낮춰볼게요. 자, 여기 150g으로 한번 낮춰볼게요. 이러면은 제가 150g으로 낮출게요. 150g. 150g. 여기 다시 한번 실행할게요. 크기는 25cm인데 무게는 150g으로 했어요. 150g, 25cm. 그럼 여기 그릴 때에도 150으로 그려야 되겠군요. 25cm, 150g. 네, 조금 내려오긴 했어요. 아까보다 조금 내려왔죠. 아까보다 조금 내려왔어요. 아까보다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보다는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거리들이 훨씬 더 가까워 보입니다. 그죠? 가까워 보이죠? 자, 근데 얘는
네, 얘는 스멜트라고 예측을 해요. 네, 왠지 막 조작하는 것 같죠. 자, 근데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그쵸 150g 이렇게 되니까 돔이 그러니까 좀 무거운 물고기에 가까운 것처럼 보여요. 크기도 그렇게 커 보이고요. 25cm니까. 그런데 얘가 스멜트 쪽에 더 가깝대요. 이유가 뭘까요? 거리 계산 공식에 그 이유가 들어가 있어요. 거리 계산 공식이 자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잖아요. 얘가 그 xy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25cm, 여기가 150g. 그죠?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산할 때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x에서 다른 점까지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다른 점까지의 제곱 이거를 계산하죠. 그쵸?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물고기는 길이가 기껏해야 몇 cm 밖엔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죠? 기껏해야 뭐 한 2에서 3 정도밖엔 차이가 안 나죠. 그쵸? 근데 무게는 여기는 뭐 300 몇 g이 될 거고요. 여기는 150g이었죠. 그쵸? 그럼 더하기 이쪽은 뭐 380g에서 150g이라고 한다면 한 130g? 130g 정도의 차이가 날 거예요.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한 130g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쵸? 자, 근데 이쪽을 볼게요. 이쪽을 보면 길이는 25cm에서 여기가 대략 한 15cm 정도로 보이죠. 10의 제곱 정도가 될 거고요. 10의 제곱 정도가 될 거고 여기 무게를 볼게요. 무게를 보면 거의 0에 가깝죠. 0에 가깝고 여기는 아까 150이라고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그럼 150 빼기 뭐 0이라고 10이라고 할게요. 그럼 140의 제곱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느 쪽 얘가 거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얘가. 그쵸? 그러니까 무게가 거리 이 크기에 비해서 랭스의 크기에 비해서 랭스가 가까운 것보다는 무게가 가까운 쪽이 더 가까운 거리라고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더라도요. 조금만 더 올라가더라도 얘는 무게가 벌써 400g이 넘어버려요. 그죠? 근데 그래서 400 빼기 150 하면 350의 제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녀석들은 거의 대부분 10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거의 0에 가까운 값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뭐 10 빼기 150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이만큼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차이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고요. 여기 있는 녀석들은 거의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거리를 계산할 때. 그러니까 거리를 계산할 때 무엇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웨이트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게가 조금만 바뀌어버려도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장 가까운 이유 5개를 찾아볼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이유 찾는 함수도 말씀을 드렸죠. 거리와 KNN에서 K 네이버스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얘가 데이터만 주면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준다라고 했고요. 디스턴스까지 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디스턴스를 주고요. 이걸 주지 마세요. 그럼 거리를 안 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냥 얘를 빼버릴게요. 얘를 빼버리면 인덱스만 얻을 수가 있어요. 가까운 이웃들의 네이버들의 인덱스만 찾을게요. 인덱스만.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다가 unknown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규먼트로 return distance를 false로 해버리시는 거예요. 자, 출력 한번 해볼까요? 네이버 인덱스라고 하는 걸 출력을 해보시면 7번, 5번, 15번, 26번, 2번이에요. 훈련 세트에서 7번, 5번, 15번, 26번, 2번이에요. 자, 그러면 훈련 레이블을 볼까요? 이게 훈련 레이블이죠. 훈련 레이블에서 네이버 인덱스에 0번 찾아보시면 스멜트 5개가 나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을 찾았는데 전부 다 스멜트가 다 가깝다는 얘기예요. 빙어 쪽으로 가까운 게 없다는 얘기예요. 아, 죄송합니다. 도미 쪽으로 가까운 녀석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빙어 쪽으로만 가까운 녀석들이 5개를 찾았더니. 여기 0번이라고 쓴 이유는 뭘까요? 0번이라고 쓴 이유는? 이게 몇 차원 배열이죠? 2차원 배열이에요. 2차원 배열에서 원소 하나를 꺼내면 1차원 배열이죠. 그쵸? 7번이 가장 가까운 이웃, 5번이 두 번째로 가까운 이웃, 15번이 세 번째로 가까운 이웃, 26번이 네 번째로 가까운 이웃, 마지막으로 2번이 가장 5번째로 가까운 이웃이란 뜻이에요. 여기가 2차원 배열로 나온 이유는 여기에 샘플 개수, 여기에 샘플이 하나밖에 없으면 1차원 배열 하나를 갖는 2차원 배열인 거고요. 여기에 샘플이 2개가 있으면 1차원 배열 2개를 가져야 되겠죠. 물고기 2마리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이유 5개씩 찾아야 되니까. 물고기 1마리에 대해서 5개의 이웃을 찾아야 되는 거고, 물고기 2마리면 각각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5개의 이웃들을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2차원 배열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가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그 2차원 배열에서 첫 번째 원소를 꺼내야 1차원 배열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0번이라고 쓴 거예요. 자, 그림하고는 되게 이상하잖아요. 요렇게 그림을 보면 여기 있는 게 더 가까워 보이는데 이쪽에 있는 게 더 가까워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뭐 때문에 일어난 착시일까요? 뭐 때문에 일어난 착시냐면 여기 있는 단위 때문에 일어난 착시예요. 자,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 한 칸은 한 칸의 간격이 얼마예요? 200이에요. 근데 여기 한 칸의 간격은 얼마예요? 15밖에 안 돼요. 아, 5밖에 안 돼요. 그죠? X축은 간격이 5씩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Y축은 200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좌우를 똑같은 비율로 맞추게 되면 여기가 10에서 기껏 해봐야 50까지밖에 안 가요. 그죠? 10에서 기껏 해봐야 50까지밖에 안 가죠. 20, 30, 40, 50 이렇게까지밖에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0에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돼요? 1000까지 가야 돼요. Y축은. 그러면 동일한 비율로 그리면 여기가 엄청나게 길어야 돼요. 점들이 전부 어디 있을까요? 점들이 이렇게 찍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찍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점은 아마 이쯤 찍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 위쪽 해보면 아래쪽에서 가까운 녀석들을 더 많이 찾게 돼요. 이게 이 스케일 X축과 Y축이 매트플러립이 여기를 이 간격을 동일한 간격으로 그려주는 게 아니라 X축과 Y축을 비슷하게 맞춰서 스케일링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KNN과 같이 거리 기반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변수가 스케일이 완전히 다른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좋은 결과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게 뭐냐면 스케일링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스케일링을. 네, 그래서 스케일링의 필요성까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케일링의 필요성까지만 설명을 드렸고요. 잠깐 쉬었다가 저희 15분 정도 쉬었다가 스케일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